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19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한국의 경제 모습과 사회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4.19 혁명 이후 권력을 장악한 장면 정부는 한국 경제를 개선시키기 위하여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구상하였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실현시키기 전인 1961년 박정희를 비롯한 군부 세력이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경제개발 계획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실현시킨 것이 박정희 정권입니다. 박정희 정권은 1962년부터 71년까지 두 번의 경제개발 계획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때 박정희 정권은 외국 자본 도입을 바탕으로 의류, 합판, 가발, 신발 등과 같은 경공업을 육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정부는 울산과 마산에 대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경부고속도로를 개통하여 유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이러한 경제발전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를 추진하고 베트남 파병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았으며 독일의 광부, 간호사를 파견하여 외화를 벌어들였습니다. 이러한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난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1960년대 박정희 정권의 이러한 경제정책의 결과 한국 경제는 내년 성장하였습니다. 1960년대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9.2%에 이르렀으며 수출량도 이승만 정권과 비교하여 20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국가에 의해 경제발전이 이루어지면서 정경유착이 심화되고 외국 자본에 의존하여 경제성장이 추진되면서 외채 증가라는 문제를 낳기도 하였습니다. 1960년대 경공업을 중심으로 경제발전을 추진하던 박정희 정부는 1970년대가 되면 철강, 화학, 금속, 기계 등 중화공업을 육성하게 됩니다. 박정희 정권은 포항에 제철소를 건설하고 울산과 거제 등의 조선소를 설립하였습니다. 또한 창원, 구미, 울산, 여수 등지에 공업단지를 조성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제정책의 결과 한국의 산업에서 2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으며 1960년대에 이어 1970년대에도 고도 성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1973년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 간의 갈등으로 4차 중동전쟁이 발발하면서 국제 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려워진 1차 석유 파동 속에서도 중동으로 건설 회사들이 진출하면서 오히려 경제 성장을 이어간 박정희 정권은 1973년 경제성장률이 14.9%에 이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도성장은 1979년 일어난 2차 석유 파동으로 제동이 걸렸습니다. 한국 정부는 2차 석유 파동은 극복하지 못하고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중화학공업에 과잉 투자한 것이 문제가 되어 재정 악화를 경험하게 되면서 1978년에는 기업들이 어려워졌고 박정희 정권에 대한 지지도 역시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박정희 정권기 시행된 경제정책은 한국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1960년대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도시를 중심으로 발전하면서 도시화가 본격화되었습니다. 그 결과 일자리를 찾아 사람들이 서울 등 도시로 몰려들었고 사람들이 모이자 좁은 지역에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준비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생기기도 하였습니다. 이들 도시 빈민은 판자촌을 형성하여 살기도 하였습니다. 도시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면서 정부는 도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속국도 및 지하철을 설치하여 생활권을 확보하였으며 1963년 서울특별시의 행정구역 확대 정책으로 지금의 영등포구, 강남구 등이 서울에 편입되었습니다. 또한 1977년부터는 의료보험 제도를 실시하여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낮췄습니다. 이처럼 박정희 정권의 경제정책은 연쇄적으로 한국 사회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박정희 정권의 경제성장은 한국 사회의 경제발전에 많은 부분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지만 그 이면에는 노동자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박정희 정권은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저임금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자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 노동자였던 전태일의 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들은 근로기준법의 혜택을 조금도 못 받으며 더구나 2만 명이 넘는 종업원의 90% 이상이 평균 연령 18세의 여성입니다. 40%를 차지하는 시다공들은 평균 연령 15세의 어린이들로서 일주 98시간의 고된 작업에 시달립니다. 일일 15시간의 작업시간을 1일,
10시간에서 12시간으로 단축해 주십시오. 1개월 휴일 2일을 늘려서 일요일마다 쉬기를 원합니다. 건강진단을 정확하게 하여 주십시오. 절대로 무리한 요구가 아님을 맹세합니다.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이처럼 노동자들은 힘든 삶을 개선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개선되지 않자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외치며 1970년 전태일이 분신 자살을 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노동운동이 활발해졌습니다. 하지만 박정희 정권은 노동자들을 탄압하였으며 노동자들의 단체 행동 및 단체 교섭 권한을 제한하며 강경하게 대응하였습니다. 박정희 정권은 도시뿐 아니라 농촌 진흥에도 노력하였습니다. 1970년에는 도시화로 인해 농촌을 이탈하는 사람들이 증가하자 농촌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여 이를 극복하고자 하였습니다. 박정희 정권은 새마을 운동을 추진하며 근면, 자조, 협동을 강조하였습니다. 한편 한평에서는 농산물을 구입하는 것과 관련하여 고구마를 모두 구입하겠다고 계약한 농업협동조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피해를 입은 농민들이 1976년부터 1978년까지 피해 보상을 요구하며 단식투쟁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2차 석유파동과 12.6 사태, 12.12 쿠데타 등 정치적 격변 속에서 1980년 경제성장률은 하락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권을 장악한 전두환 정권은 부실기업을 인수한 기업에게는 세금 및 부채를 감면해주고 낮은 금리를 적용하겠다며 기업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1980년대 중반에는 저유가, 저달러, 저금리, 즉 3저 호황이라는 한국 사회의 긍정적인 국제정세 속에서 다시 고도성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제성장으로 한국은 중화학공업이 회복되었으며 첨단 산업을 육성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제호황은 국민들의 생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한편 1986년 지금의 세계무역기구의 전신인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가담국들이 농업 등 15개 분야에서 자유무역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시장이 개방되었지만 오히려 한국의 농업은 타격을 입었습니다. 박정희 정권부터 진행된 경제정책은 한국의 경제체제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요? 원자재와 기술이 부족한 상황에서 경제발전을 추진하게 되면서 한국 경제는 외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아졌습니다. 또한 외국에 대한 빚이 증가하면서 부채 상환 시기가 되면 한국 경제가 어려워지는 등의 문제를 야기하였습니다. 또한 이 시기 정부는 대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하면서 한국 사회에 재벌이 등장하였으며 정경유착이 심화되었습니다. 정부의 대기업 육성 정책은 저임금, 저고가 정책으로 발현되었으며 그 결과 노동자와 농민들의 희생을 강요하기도 하였습니다. 1980년대에는 기존의 농민에 대한 지원 정책으로 농민으로부터 비싸게 농산물을 구매하고 시장에는 싼 가격에 제공하는 이중고가제를 중지하였습니다. 또한 수입 농산물 개방 압력에 전국 농민들이 결속하였으며 노동조합이 많이 결성되고 대규모 노동운동이 전개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한국의 경제정책과 이에 따른 사회 변화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배운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